요새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죠. 네. 근데 지금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2억 3천만 개 수입. 1억 3천만. 2억 3천만. 2억 3천만 개. 예. 그게 이제 이달 지금부터 들어옵니까? 이미 들어오기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매주 몇 천만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중에 풀리면은 계란값이 좀 떨어지나요?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일 우리 국내 생산이 4,900만 개가 나옵니다. 매일? 네,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 들어온다는 게 숫자상으로 뭐 이렇게 사실은 며칠 분량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적재적소에 들어서 일종의 가격을 좀 낮추는 메뚜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저희가 전년도 7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생산량이 0.1%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2억 3천만 개가 더해지면 8월에는 저희가 작년도 8월 대비해서 조금 더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2억 있습니다. 3천만 개라고 하면 하루에 우리가 한 5천만 개 정도 생산되고 소모되니까 한 4, 5일치밖에 안 되지만 4, 5일치.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 거 생산이 되면서 그게 더해져서 여기저기 마트에 그것이 싼 가격으로 풀리니까요. 역할을 합니다. 국민 1인당 하루에 계란 한 개쯤 먹는 한 개씩 드십니다. 아기들까지 다 합해서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요 싼 달걀을 많이 공급해 드리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계란 생산이 0.3%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었었고 지금 7월 전체 통계로 상태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1% 줄었는데 소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해 보면. 갑자기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계란을 갑자기 더 아무래도 많이 이제 드시게 달걀이 예. 다른 가장 저렴한 단백질이기도 돼지고기가 하고요. 비싸진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러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안정화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국내 계란은 지금 수입하는 것은 일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특별한 예. 프리미엄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대개 일반란이 아니고 무슨 예를 들면 유정란, 무슨 옥지, 란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일반란도 일반란도 있고 그런 프리미엄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많아요? 양적으로는 일반란이 더 많은 많아요. 것으로 예. 어쨌든 이게 농작물 가격은 진폭이 예, 맞습니다. 다른 출렁임이 것보다 좀 심하게 크죠. 예. 작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번 겨울에 좀 조류독감 피해가 컸습니다. 컸어요? 예. 이제 물가 안정에 나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농어촌에 이게 여기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교통, 예. 면단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예.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예. 거기다가 버스 운행을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비용이 커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상황 혹시 아세요? 예, 농어촌 교통 모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82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할 때 운행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로 근데 이게 그럼 택시를 보내줍니까? 택시 아니고 뭐 이렇게 마이크로버스 같은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 부르면 오는 걸로? 네, 그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고 몇 사람 안 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화해보자 해서 올해 저희가 AI를 여기에 도입한 모델을 5개 군에 먼저 도입을 합니다. 통계를 뭐 봐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암 같은데 시범 사업 한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대기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고 타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요응답형으로 수시 운행하는 게 예. 훨씬 더 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선을 하려면 운전기사의 유지비, 관리비 등등이 들 텐데 그냥 부르면 가서 차 맞습니다. 태우다 오니까 훨씬 지금은 싸게 먹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은 버스 요금 수준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취약 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에 어디 보니까 무슨 100원 택시인가 이런 거 그때 운행했었는데요. 하는 지역들이 하고 여러 있어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100원 택시. 그다음에 이거는 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동물복지 전담 기구.
동물복지진흥원. 복지진흥원 또는 복지청 뭐 진흥원.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할 텐데. 예, 그게 저기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전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래서 결론이 난 거는 총리실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두고, 근데 이게 뭐 수의력 문제도 있고 검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물 보호나 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추진을 하면서 관련 부처랑 같이 논의를 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좀 전담할 수 있는 일종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한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동물은 또 많이 늘고 있을까요? 근데 업무가 사실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애완동물들이 많이 많습니다. 크니까. 예. 요거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담 기관을 하나 만든다. 예. 어차피 그렇게 결론이 나서 빨리 합시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근데 다른 기관 하나 줄이시면 네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물 복지원 이건 좀 빨리 추진을 하기로 하고 설계를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구들이 지금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아까 보고에 있긴 하던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진료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펫보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이 전국에 5,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 중 취약한 가구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공 상생 동물병원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수가를 낮게 받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자주 받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비 공개를 좀 하자. 그래서 좀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 이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보건소에 동물 진료과를 하나 만들자. 예. 그랬더니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랬더니 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반발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주 기본적인 전에는 이 동물 진료를 꼭 필요한 경우는 안 했잖아요.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경미한 질병이나 또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 병원을 찾았고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다 세금 내는데 그것도 약간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 이러면 또 욕을 하려나? 어떤가요? 근데 수요가 상당히 높고요. 엄청 많죠, 우리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1,500만 가구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 상생병원 이런 이름으로 한번 운영을 시작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구로 1,500가구, 1,500만이면 되게 한 5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500 제가 하여튼 헷갈립니다. 가군지 1,500만 명일 가능성이 많죠. 명.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보호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또 일면 들기도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제대로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맞습니다. 동물까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또 이거를 확대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금 예를 들면 뭐죠 그게 새끼 못 낳게 하는 뭐 중성화 이런 건 지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 이런 것도 사실 꽤 비용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은 이견이 없는데 공공에서 예를 들면 반려동물 진료나 이런 걸 일부 좀 해보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 예를 들면 어디에다 공공 영역에서 동물 진료나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한번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 판단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거 좀 이따가 대충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진료비 부담은 실제로 매우 큰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좀 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 뭐 시범 사업도 한번은 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농업 직불금 얘기는 특별히 좀 없던데 예. 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 말씀 전에 주셔서요.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농업 직불금 받았다고 막 그만두고 막 그런 데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말로는 지금, 예. 실제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농지조사 하는 것하고도 사실 관련이 됩니다. 농지조사 하는 게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게 이제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직불금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직불금을 수령을 하고 농사는 다른 분이 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 아 예. 근데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농사 지을 기회를 뺏긴다. 그래서 나한테 슬쩍 얘기하면서 절대로 딴 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농지조사를 할 때 약간 현장에서 우려감들이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네.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준 이게 한 10년 거의 가까이 돼가네. 제가 과거에 선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 공부를 하다가 그때 받은 자료, 꽤 오래전 자료예요. 네. 우리나라는 농업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그때 당시로는 내 기억으로 한 270만 원, 일본이 한 750만 원, 유럽이 한 1,200~300만 원, 미국이 2,000, 그리고 어디가 뭐 한 2,000 많이 해준 데가 한 2,5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을 텐데 네.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농가에 대한 직접 아니 지원금, 농가 지원금 수준은 얼마나 돼요? 그 국제 비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국제비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대충. 기억이 안 되는데요. 우리 농가 수 대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지금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고, 이전소득. 농외소득이 있는데, 이전소득에 잡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그게 얼마 것입니다. 정도예요? 그게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맞나요? 농가 소득에서 1,5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맞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1,500, 2,000 예. 엄청나게 많아졌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던가? 그 사이에 10배 올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평균이니까요, 대통령님.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게 소득 분위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평균 액수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예. 비하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별로도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비슷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아마 우리나라가 예, 많이 늘은 건가요? 많이 그동안 그때는 터무니없이 늘어왔는데요. 적었어요. 예. 그때 제가 그게 한 2018, 17, 16년 뭐 이럴 때쯤 기준 한 10년 전쯤 되겠네요. 10년 전쯤 기준으로는 일본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잣대를 놓고 한번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작업은 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통계가 예.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의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 열위라고 보고 여기는 빨리빨리 사실은 정리해서 도시의 산업 영역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네. 보조금을 주는데 네. 그 보조금이 좀 적정해야 사실은 농민들도 견뎌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